한번 이걸 한번 볼까요? 기등도 병이고, 그 다음에 무좀도 병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병이고, 암도 병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 피예요, 피. 피병이란 말이에요. 모든 경우는 99.9%가 피란 말이에요. 피 맑고 피 잘 도는 응. 예를 들어서 비듬하고 볼까요? 비듬은 머릿속에서 우리가 영양을 이렇게 다 세포들이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다 받죠. 그런데 여기서 오일이 생겨서 잘 흡수를 못해요. 그것이 삐져나와서 말라 비틀어진 것이 비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비듬요? 그요? 비듬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듬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려고 비듬균이 온 거죠. 그렇잖아요. 비듬균이 있었으니까 비듬균이 오니까 비듬균아 너 먹어라 해서 비듬을 만들어 줬을까요? 다시 얘기해서 풀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려고 토끼가 왔겠죠. 토끼가 오니까 풀이 났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피병이더라. 무좀 한번 볼까요? 무좀도 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무좀은 무좀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무좀균들이 와서 막 귀찮게 하죠. 간지럽기도 하고 수포도 만들어내고 비듬도 만들어내고 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무좀균 때문에 무좀이 온다면 한 식구 가정에서 한 사람이 무좀에 걸리면 모든 사람이 무좀에 걸려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엄마만 무좀 있고 식구들은 아무도 없어. 심지어는 내 왼발만 무좀 있고 오른발에는 없어. 왜 그럴까요? 자, 무좀균은 이 공기 중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피가 잘 돌아서 이렇게 피가 잘 돌아서 백혈구들이 다 있습니다. 다 와 있으니까 무좀균이 들어오면 잡아먹어버려. 무좀균이 들어오면 잡아먹어버려. 그래서 여기는 무좀이 막 생겼어요. 피가 안 통해.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가 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무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피잖아요,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코로나 볼까요? 코로나는 약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냥 현대학이나 이상한 것이 약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는 약은 뭐예요? 약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어.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약을 주고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약을 준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자, 코로나도 약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맑은 피 속에 사는 백혈구들은 아주 건강하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 바이러스 이런 것을 다 잡아 없앤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몸에 이 백혈구라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진즉 멸망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백혈구가 있어요. 세상에 코로나를 죽일 수 있는 균이 없지만 그것을 유일하게 죽일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에 백혈구단 말이에요. 근데 더러운 피 속에 사는 백혈구는 힘이 없어요. 감기 걸려. 우리는 감기 안 걸립니다. 감기 걸려도 1시간밖에 안 가요. 코 한 번 풀면 없어져 버려. 균이 왔다가 그냥 바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혈구들이 다 잡아먹어버린다. 그런데 여기에 피가 깨끗한 데는 백혈구는 다 잡아먹지만 피가 더러운 사람들은 이걸 잡아먹지 말고 비실비실해서 감기균도 못 잡아먹어. 그래서 코로나가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코로나균에 노출이 돼 있더라도 저는 영웅의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산간 벽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적에 아주 청정 지역으로 막 폈어요. 그런데 확진자가 우리 집에 와서 3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100% 걸렸을 거라고 보건소에서 청정 지역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저를 막 3번씩 와서 검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거든.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들을 많이 해가지고 한 3번, 4번 정도 심하게 접촉을 해서 보건소 가서 특별 관리를 받았었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슈퍼 면역자랍니다. 안 걸린대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경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침을 한대 찌르죠? 저한테 이렇게 누르고요. 침을 탁 치면 피가 튀어나가요. 여러 사람들 봤거든. 이거 누르면 지금이라도 누르면 튀어나갑니다. 피가. 그래서 코로나도 안 걸려요. 그러면 코로나에 똑같은 환경에 노출돼 있어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더라. 그러면 걸리는 사람과 안 걸리는 사람은 보면 이제 걸린 사람들 안 걸린 사람 빼고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놔두죠. 그래서 백혈구하고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병원에서 싸움을 시켜요. 그래서 백혈구가 이겼다. 백혈구가 이겼다. 그러면 완치. 그 다음에 백혈구가 졌다. 그러면 사망. 이게 바로 코로나이고 피잖아요.
피가 맑으면 그거 없을 수밖에 없죠. 암 짚어볼까요? 암이 뭐냐면, 암이 왜 생기는가를 알면 돼요. 왜 생기는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곰팡이가 생기려면 조건이 뭐죠? 곰팡이가 생기려면 일단 햇빛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습기가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환기가 잘 안 돼야 되겠죠? 자, 암은 어떻게 할까요? 암은 피가 잘 안 돌아. 피가 잘 안 돈단 말입니다. 오열 때문에 피길이 다 막혀서. 그러니까 암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없애는 방법은 햇빛을 딱 들게 하고 습기를 없애게 하고 환기를 잘 시켜버리면 곰팡이들은 없어버리잖아요. 암도 똑같아 원래. 실내 맑은 피가 가서 구석 들어가면은 살아있는 암세포도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잘 안 죽더라도 잘 살 수가 없어. 맑은 피 속에 백혈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백혈구들이. 그래서 암도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자, 암이 어떤 거냐면 편의상 그냥 그림을 이제 그릴게요. 자, 여기에 피길이 막혀 있어요. 여기도 막혀 있어. 여기도 막혀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포들, 예를 들어서 간이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세포들은 이 핏기를 통해서 순소와 영양을 받아먹고 사는 생명체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핏길이 막혀 있으니까 얘네들이 산소와 영양을 받아먹지 못해. 그래서 얘네들이 죽으려 그래.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살기가. 그러면은 얘네들 살 궁리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의 남산에 가서 보면은 꿀방울이 무척 많이 매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소나무를 캐다가 우리 집에다 옮겨놓으면은 도시니까 여기는 얘가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은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솔방울을 그 다음에 맺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베이비 부모가 생겼잖아요. 애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2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 애들을 힘이 났죠. 일본에서 대동아 전쟁 때도 그랬고 대지진이 오고 나니까 사람들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기 어려우면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새끼들을 많이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들도 똑같은 종족 보존의 원칙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를 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세포가 50일 만에 분열을 해야 될 세포가 20일 만에 30일 만에 분열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하고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 놓고 죽죠. 그런데 50일 만에 해야 될 것이 20일에 30일에 해버려. 이것을 우리가 암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현대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돌연변이의 세포입니다. 암세포를 그렇게 부릅니다. 돌연변이 세포다. 또 DNA의 변형이 이루어졌다. 분열을 해야 될 것이 20일, 30일 만에 분열을 하니까 뭐예요? 돌연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DNA의 변화가 생겨서 생긴 것이 암세포다. 그럼 여기에서 맑은 피가 탁 들어가서 보면 그거 잘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도 치유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 방법은 현대의학처럼 첨단 장비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약물도 사용하지도 않아요. 자연 이치 그대로 제가 공부했던 대체약을 18년째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병, 내가 갖고 있는 병도 내가 다 고쳤어. 근데 여러분도 배워서 고치란 말입니다. 고혈압이요? 고혈압이 뭔데? 고혈압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현대의학이 잘못한 것이 대증요법을 대증 증상에만 대처를 한다고 말입니다. 증상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원인 제거를 안 하니까 계속 재발하고 병원에 가기 전에요. 지금 60대 70대들도 들어오신 분들 계시던데 병원에 가면 약 서너 개 받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약을 한 10개를 받아요. 조금 있으면 이만큼 받습니다. 지금 한 7, 80대 되면 약을 한 주먹을 받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있다면 약이 줄여야지 맞지 않아요? 근데 약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병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약은 사람을 죽이고 있거든요. 근데 죽는 순간까지도 약을 먹이는 것이 바로 현대의학 아닙니까? 병원 의사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내 친구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 있죠? 2명 다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는 대장암으로 죽었고요. 하나는 자살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천 저쪽에다가 한 8층짜리 건물로 대형 병원을 지었어요. 그런데 자금도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별로 없었고 나중에 듣기로는 친구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자살을 했대 해서 왜 걔가 왜 죽었어? 의료사고 때문에 죽었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애원했던 친구들인데 걔네들은 먼저 다 죽어버렸어? 나는 이렇게 말짱하게 살아고. 저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기술, 이것들을 십수년 동안 혼자서 공부하고 일 뛰고 저런들한테 배워서 고치란 말이에요. 의사들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번에 데모하는 거 보십시오. 환자들 안중에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없습니다. 자기 밥그릇 싸움이 오로지 밥그릇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